간격이 좁혀지고 있다는 건 인정하셨고 대신 여당 프리미엄이 있을 수 있다. 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여당 프리미엄 등의 장점이 있는 것도 아마 초반 여론조사에 반영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여당의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부산이 받을 수 있는 이득, 그런데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을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전재수 의원의 후보자에게 까리띠 시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어요. 이것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돼서 추후에 문제가 될까봐 그에 대해서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또 이 통일교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24세 인턴 비서관에게 증거인멸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까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망스럽게 다가와서 전재수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좀 하락하고 또 이 박현준 시장에 대한 지지세가 좀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좀 어떤 의미를 지닐 거라고 보세요? 일단 1차적으로요. 지금 계속 민주당이 이번 선거까지도 또 내란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굉장히 민생을 챙기는 척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유가의 고물가의 위험을 지금 모두가 안고 있고 길거리 나가보십시오. 건물이 텅텅 비어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장을 뽑거나 이런 지방선거의 결과로 인해서 바로 뒤엎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민주당과 여당의 폭주를 견제하는 시민의 의식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격이 좁혀지고 있다는 건 인정하셨고 대신 여당 프리미엄이 있을 수 있다. 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여당 프리미엄 등의 장점이 있는 것도 아마 초반 여론조사에 반영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부산 승패를 가를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아마 3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정권에 대한 안보와 외교 또 북핵에 관한 대비,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들이 보여준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런 정권과 함께 또 민주당이 행정폭거, 입법폭거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좀 심판의 의지가 많이 올라왔다. 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대 여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아마 부산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당의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부산이 받을 수 있는 이득, 그런데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을 그동안에 여당에서 무조건 다 해줬냐, 그러면 말씀하셨던 그 부산특별시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미 통과를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전재수 의원이 내려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과시켜주지 않은 것들이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합수본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해주기는 했지만 사실 전재수 의원의 후보자에게 까리띠 시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어요. 이것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돼서 추후에 문제가 될까봐 그에 대해서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아마 이분의 어떤 개인적인 비리 의혹, 도덕성을 넘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과연 부산시정을 맡기는 것이 이런 중차대한 시정을 맡겨서 부산의 발전을 과연 이룩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강하게 올라왔다고 생각하고요. 또 게다가 지금 현재 부자진에 대한 또 갑질 논란에다가 또 이 통일교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24세 인턴 비서관에게 증거인멸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까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망스럽게 다가와서 전재수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좀 하락하고 또 이 박현준 시장에 대한 후보 지지세가 좀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좀 어떤 의미를 지닐 거라고 보세요? 일단 1차적으로요. 지금 뭐 계속 민주당이 이번 선거까지도 또 내란 프레임으로 공격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뭐 내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직 정상국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도 이겨서 정상국가 이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상국가가 아니라고 하면 지금 정권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국가로 들어가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정권을 가져갔습니까? 다시 내놓으셔야죠. 저는 이 프레임은 정말 맞지 않는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진짜 정치공학적으로 주장하시는 거라고 보고, 민주당이 사실 정권 교체 이후에 민생에 좀 치중하지 못한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에 장관들을 불러서 일일이 막 만기칠람의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민생을 챙기는 척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유가의 고물가의 위험을 지금 모두가 안고 있고 길거리 나가 보십시오. 건물이 텅텅 비어 있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임대 사인 붙어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서민들은 사실 굉장히 이 경기 불경기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고 또 거기다가 지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뭐 집값 상승뿐만 아니라 전세가 지금 씨가 말랐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사를 하려고 해도 뭐 청년들이 이사할 곳이 없어서 뭐 1000세대 있는 뭐 아파트 단지에 뭐 3개, 4개 매물 정도밖에 없는 이런 사태가 됐고요. 월세는 지금 최고치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뭐 서울 평균 월세가 지금 15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우리 기본적으로 받는 뭐 급여 가지고 월세 내고 나면 도대체 어떻게 살으란 말입니까? 물가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거를 지금 임시 잠재우기 위해서 또 뭐 민생회복금 풀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물가가 더 오를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왜 그러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회를 점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장에 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뭐 장을 뽑거나 이런 지방선거의 결과로 인해서 바로 뒤엎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민주당과 여당의 폭주를 견제하는 시민의 의식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다가 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작기소 특검과 같은 이런 반헌법적인 법률을 지금 통과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선거만 지나면 뭐 장특권 공제도 아마 폐지가 될 거고 또 세수도 아마 늘어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여당과 정권을 견제하지 않고 그냥 마냥 따라만 간다고 하면 어떤 위정자가 국민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저는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투표에 임하셔야 된다.